힘들게 모은 돈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은행에 넣어두거나 친구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때로는 잃기도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품의 진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한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목표든 큰 꿈이든 마치 여행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길은 잘 포장되고 불빛이 밝은 도로입니다. 다른 길은 산을 통과하는 등산로입니다. 어느 길도 본질적으로 다른 길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여러분 자신 목적지, 얼마나 모험을 즐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재정 경로를 함께 탐색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 내용을 몇 분 안에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일상적 예로 금융 초보자도 자신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길인 원금 보장 상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은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아서 그 친구가 반드시 갚는다고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품들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전성입니다. 힘들게 번 돈이 시장 변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는 익숙할 겁니다. 은행의 예금 계좌, 적금 계좌. 예금은 일시불로 돈을 예치하고 은행은 고정된 이자율을 지급합니다.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금자 보호법 적용됩니다. 1인당 1억 원 보호, 은행당 1억 원 보호. 이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안전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겸손한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겨우 보조를 맞출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원금은 안전하지만 구매력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돈을 초고층 금고에 넣어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도 해칠 수 없지만 성장할 신선한 공기를 많이 얻지도 못합니다. 공격적인 성장이 아닌 보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약간 더 발전했지만 여전히 매우 안전한 옵션은 CMA, 즉 현금 관리 계좌입니다. 이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며 일반 은행 계좌보다 약간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이제 좀 더 모험적인 길, 즉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종종 투자 상품이라고 불립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예금 계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보상에는 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 가치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투자 가치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작한 돈보다 적게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특별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나 나쁜 흙에 시들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주의 가장 유명한 예시는 주식, 펀드. 주식을 살면 회사의 아주 작은 소유권을 삽니다. 회사가 잘 되면 주가가 올라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진하면 주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다양한 투자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 주식. 예, 채권. 전문 펀드 매니저가 매매를 결정합니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여주지만 펀드 가치도 시장과 함께 변동합니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신제품 스마트폰을 낸 기술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제품이 데이트해 판매와 이익이 급증합니다. 주가는 급등하고 여러분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캔들이나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매도하며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처음 산 가격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유형의 상품을 나란히 비교해 봅시다. 핵심적인 차이점을 간단한 형식으로 보면 어떤 범주가 여러분의 재정 목표와 현재 상황에 더 잘 맞는지 빠르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금융상품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빠른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4가지 주요 요소를 살펴볼 것입니다. 잠재적 수익 위험 수준, 일반적인 상품 유형,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 직접적인 비교는 어떤 금융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이 감수해야 할 근본적인 상충 관계를 강조할 것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과 잠재적 수익 사이에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원금 보장 상품은 자본 보존이 주요 목표일 때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 비상자금, 내년에 구매할 주택 계약금을 위한 저축 낮은 수익은 여러분의 돈이 안전하고
필요할 때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반면에 원금 손실 상품은 장기적인 부의 성장을 위한 엔진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목표가 20년 또는 30년 후에 은퇴와 같이 먼 미래에 있다면 시장 등락을 견뎌낼 수 있는 더 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여러분 편일 때 돈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길에 대해 배우고 나니 어떤 길이 더 여러분답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봅시다. 이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겨우 2만 원의 이자만 벌었다면 그저 소량의 이자로 실망하는 모습, 반대로 시장 하락기에 100만 원이 일시적으로 80만 원으로 떨어지는 상황, 이 두 상황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위험 감수 성향이 더 높고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했다면 아마도 더 신중한 성향이며 안정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답도 틀린 것은 아니며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 초보자이거나 매우 신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유형에게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먼저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는 생활비의 3개월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는 생활비의 6개월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돈은 고수익 예금 계좌에 보관하세요. 또는 CMA 같은 원금 보장 상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요새가 구축되면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에 분산 투자된 인덱스 펀드, ETF로 작게 시작해보세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은 투자자들, 즉 성장을 중요시하는 유형의 경우 전략은 더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초점은 장기적인 자산 성장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더 많은 부분을 주식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더 많은 부분을 펀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한 개별 주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섹터 ETF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시장 뉴스에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하세요.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여 목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조합입니다. 단기적인 필요와 재정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원금 보장 상품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반입니다.